진부한 직업 정보가 아닌 생생한 현직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직업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잡 합시다. 그 지역도 사실은 좀 많이 따질 것 같아요. 맞아. 처음 이제 미용 준비하는 친구들이 강남을 제일 많이 찾거든요. 솔직히 미용 아니어도 뭔가 강남에서 옷 샀고 강남에서 뭐 했고 이러면 되게 비싼 데에서 막 좋은 데서 많이 했다 그치. 이렇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나도 강남에서 한번 미용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강남을 많이 찾기는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강남이 좋은 것 같다 아니다. 저는 근데 강남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헤어 디자이너가 빨리 되고 싶은 게 가장 컸었어요, 저는. 강남 같은 경우는 진짜로 그 디자이너가 되려면 기간이 정말 길어가지고 기본 2년이라고는 하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케바케라서. 강남에서 디자이너를 빨리 되는 걸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 보통 이제 몇 년 차 때부터 이렇게 디자인을 본인 고객을 받아서 네. 하냐. 이거는 평균적으로는 2년 반? 근데 늦어지면 3, 4년, 길게는 5년, 7년까지도 가고.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었다고 하면 2, 3년이 맞아요. 처음 시작하실 때 네. 보통은 어떤 업무부터 이렇게 보시게 되는지. 이런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미용 처음 시작할 때 바닥부터 쓴다. 처음부터 바로 고객님 머리를 하기가 어려워요. 네. 말 그대로 이제 서비스직이고 네.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고객 응대부터 많이 배워요. 인사하는 방법, 고객님한테 하는 말투, 이제 행동 이런 것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디자이너를 도와주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보조라고 하는데 뭐 디자이너가 고객님들 머리를 할 때 뭐가 이제 불편한 게 있거나 아니면 같이 도와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바닥 쓰는 것도 있죠. 왜냐하면 다른 고객님들이 앉으셔야 되니까 머리카락도 쓸어줘야 되고 머리 뭐 축축하게 젖어 있으니까 머리 말려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건데 바로 고객님들 머리를 하기가 어려워요, 아무래도. 바닥도 보조하신 다음에 쓰기 네. 시작했잖아요. 네, 네, 그럼 네. 보조가 되게 전 단계에서는 네. 정말 그냥 응대 인사하고 네, 음료 그거, 따라 드리고 네. 설거지하고. 네, 맞아요. 근데 아직 바닥도 못 써는. 네. 그 전까지는 미용업보다는 약간 서비스, 서비스업에 그렇지. 네, 가까운. 맞아요. 그게 기본이 돼야지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사람을 상대해야 되고 같이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다고 하면 시작하기가 어렵죠, 굉장히. 저는 시작이 샴푸부터 시작이라고 그쵸? 생각했거든요. 네, 그 전에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다 맞춰졌을 때 이제 그 다음부터 샴푸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기술이에요. 샴푸도 기술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샴푸 단계를 한번 들어볼게요. 샴푸 단계를. 해주시는 거를 처음에 네. 어떻게 배워요? 세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네. 샴푸실까지 모시고 고객님 앉혀드리고 수건 대드리고 네. 눕혀드리고 안대 해주시고 온도 체크 여쭤보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체계적으로 배워요. 왜냐하면 그게 자연스럽지 못하면 고객님이 오셨는데 샴푸부터 기분이 나쁘게 되거든요, 사실. 첫 시작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거를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배워요. 동기들을 실제로 네. 눕혀놓고 네, 머리 네, 샴푸를 해주고 연습하고, 연습을 네, 해주고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고 레벨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리고 요즘은 지압도 해주시고 네, 그것도 막 배우고 미용실에 샴푸할 때 되게 네, 기분을 맞아. 갑자기 다 죽어요. 기술이에요, 그게. 근데- 다 어떻게 배웠는지에 따라 다르니까. 안 돼도 그냥 어떤 분은 얹어주시는데 누구는 얹고 물로 여기 한번 찍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 맞아. 보일러가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에 찬물 쏟아 뜨거운 물 쏟아 막 이러잖아. 네, 전 참아요. 난 나도 참아. 지압해 주실 때도 아프면 말씀하세요라고 하지만 참아. 그것도 좀 참아야 아파. 돼. 근데 살짝 아파. 근데 그 샴푸 그렇게 매일 하시다 보면 습진 같은 것도 걸리고 이러지 않아요? 주부들이 생기는 게 설거지 많이 해서 생기잖아요. 그게 미용인들한테 와요. 근데 제일 심하게 오는 거는 샴푸를 하고 물이 묻어가지고 불어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머리를 말리니까 바짝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지고 피 터지고. 샴푸가 사실은 그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자극적이고. TS 샴푸. 그러면 이제 샴푸 단계 넘어서는 어떤 단계예요? 그 다음부터는 디자이너랑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보조라고 했잖아요, 단계가. 그래서 얼굴 털어드리고 네. 커트포 해드리고 선생님 필요한 거 이렇게 드리고. 뭐 준비해 주세요 네, 하면 막 준비해 고무줄 주시고. 드리고, 네, 그런 식으로 고무줄 드리고, 뭐 로드, 롤 드리고 이런 식으로 보조를 해주는 거죠. 모에서 몇 분, 그 다음에 네. 모 풀고 몇 분, 맞아요. 그 다음에 뭐 중하 몇 분, 뭐 할 수, 그럼 그거 기억 어디 적어놓나 했거든 나는.
손님이 엄청 많으면 그걸 네. 이제 메모장에다가 넣어놓고 적어요. 미리, 아. 근데 그게 만약에 내가 헷갈려가지고 안 적어놓고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그 고객님 머리에 문제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다 담당이 해야 되는 거라 적어놓고 막 이렇게 맞아. 알람도 맞춰놓고 이런 식으로 집중을 안 하면 실수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혼나기도 하고 디자이너 선생님한테.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거의 사수 개념의 그렇겠지. 네, 그런 맞아요. 개념이나. 같이 일하는 디자이너 선생님에 대한 네. 선택권이 있나요? 미용실에서 정해줘요. 이 선생님 메인 파트너로 일하세요 이런 식으로. 저 선생님이 진짜 너무 싫은데 그거 말을 못 하잖아요. 말 못하죠. 좀 근데 무례하죠. 너무 싫다. 그러면 이제 뭐 매니저님한테라도 조용히 말씀드리든지. 가서. 한 번 파트너가 되면 그럼 얼마 동안이나 같이 하세요? 되게 다양한 선생님들한테 기술을 배우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랑 한 3달 하고 그다음에 또 이 선생님이랑 3달 하고 이렇게 하면 이 선생님 기술 1대1로 배우고 이 선생님이랑 또 1대1로 배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움이 좀 되죠. 그러면서 뭔가 본인만의 스타일을 찾아갈 수 그렇죠. 있게 되는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예 미용실을 옮기는 것보다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배우는 것도 방법이니까. 그러시다가 자연스럽게 이 고객 너가 맡아봐. 그게 헤어 디자이너가 됐을 때, 됐을 그때 때. 이제 내 고객님 한번 해드려봐 이런 식으로. 옛날에 보조였는데 디자이너 됐다고 맞아요. 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제가 경우도 있고. 그랬거든요. 네, 저번에 말씀하신 네, 것처럼. 샴푸 막 해주시던 분인데 네. 디자이너 됐어요 막 얘기하니까 나 딴 때는 사실 자면서 봤거든. 근데 눈을 부릅뜨고 계속 쳐다본다. 아, 그것도 알고 저도 경험 있어요. 고객님이 저한테 왔는데 저도 떨리거든요. 네, 디자이너도 떨려요. 서로 떨려. 네, 서로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기억에 남죠, 사실. 우리가 그냥 되게 가볍게 웃으면서 얘기는 했지만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서 따로 그렇죠. 배우셨어야 될 네. 거고 연습을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하는데 끝나고 거의 개인 시간을 써야 돼요. 지인이라든지 동료를 이제 모델 삼아서 연습하고 손님들 오시면 또 연습했던 거 생각해서 또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보조에서 이제 디자이너로 넘어가시는 순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기준이 있나요? 레벨 테스트라고 해요. 정확히 명칭은. 네. 그게 이제 샴푸, 뭐 샴푸 다음에는 머리 말리기, 뭐 머리 말리기 다음에 약 바르기 이런 식으로 그게 다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것도 미용실마다 그 교육 커리큘럼이 달라요. 중간중간 이론도 포함이 돼 있고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나하나 밟아가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 샴푸를 한 2달을 하잖아요. 근데 네. 2달 동안 그 테스트를 통과를 못 해요. 그럼 2달 동안 계속 샴푸밖에 못 해요. 근데 그게 프랜차이즈가 확실히 정해져 있고 개인 숍은 조금 달라요. 조금은 프리예요. 동기들이 있을 거 아니야. 다 같이 샴푸를 하다가 다음 단계로 가서 이제 드라이를 네. 하기 시작했는데 나는 계속 샴푸에 맞아요, 머물러 맞아요. 있으면 나는 요거 하고 있는데 저 친구는 지금 벌써 손님 머리를 만지고 있고 아. 거기에 대한 약간 현타도 오고 그 단계 다음에 이제 커트를 하기 시작하는 건가요? 커트 먼저 배우고선 그 다음에 펌이나 염색이나 디자인을 배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디자인이나 펌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커트를 배우는 미용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좀 많이 달라요. 커트 같은 거는 진짜 사람들을 놓고서 해야 되잖아요. 가발로 연습을 하고 하다가 디자이너 과정을 밟잖아요. 본격적으로. 그럼 이제 직접 사람 모델을 섭외를 하는 거죠. 그 시험에 와서 계실 네, 분을 네, 섭외를 하는 네, 거예요? 맞아요. 모델분한테 실제로 미용실보단 좀 가격을 싸게 해서 나 뭔지 알아. 모델비를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모델 해주고. 디자이너님이 오늘은 샤기 컷이다. 네,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뭐 민머리다. 민머리로 시험 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늘 시험이 어떤 거에 따라 이제 모델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리젠트 컷 시험을 본다. 그럼 그분은 리젠트 컷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과정을 거치는데 평균적으로 한 2년. 조금 정리를 하자면 보조 단계에서 우리가 레벨 테스트 하잖아요. 네. 기본 기초적인 단계인 거고 네. 심화반이 또 있어요. 그 심화반이라는 거는 이제 제 창작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디자이너를 정말 준비하는 그 단기간 한 3, 4개월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심화반으로 들어가는 게 문득 드는 생각이 여기가 너무 힘들었으니 그만두시게 된 거예요. 디자이너까지 못 가고. 네. 그러면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됐을 때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경력 인정 안 네, 해준다. 안 돼요. 그럼 다른 데 가면 다시 바닥 붙어 쓸어요? 네. 그 경력을 좀 쳐주는 데가 있기는 한데 안 그러는 데가 조금 더 많아요. 우리 미용실은 이런 스타일로 하는데 새로 들어온 친구가 다른 스타일로 해요. 그러면 그거 그럼 안 버리고 되니까. 우리 스타일대로 샴푸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단 코스는 무조건 한 군데서 버텨야 네네. 되는 아까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정말 빨리 디자이너가 되려면 한 곳에서 거기에 맞춰져 있는 커리큘럼을 그냥 밟아가는 게 가장 빠르다. 초반에 좀 잘 선택을 해서 들어가셔야겠다. 네, 무조건. 좀 유도리 있게 테스트를 봐요. 어디까지 하는 분인지. 그렇죠. 근데 뭐 샴푸는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이스 다음부터- 단계는 조금 건너뛰고 네,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구나. 좀 해주기는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보조 단계 지나서 이제 디자이너가 되면 또 하시는 업무 스타일이 좀 확 바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 디자이너가 딱 됐을 때는
저를 지명해주는 손님이 없잖아요. 이제 디자이너 됐으니까 신규를 조금 받게끔 해준다거나 내가 이제 보조 때부터 고객을 좀 끌어왔던 친구다 그러면 이제 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대체적으로는 미용실에서 조금은 도와주기는 해요. 손님이 이제 딱 받게 되면 어떤 단계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능력에 따라 좀 달라요. 이 고객이 커트를 하러 왔는데 커트만 할 것인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좀 고민거리도 들어주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추천이라는 걸 해주기도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디자이너의 능력과 고객이 와서 짧게 쳐주세요 하면은 짧게의 기준이 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이만큼인데 누구는 이만큼 자르고 결국에는 상담이 부족해서 그랬던 건데 진짜 정확하게 짧게 자를 거면 눈썹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뭐 나는 이마 중간까지 자를 건지 이거를 정확히 얘기를 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고객이 오셨을 때 이런 것들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나요?